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 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C5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 김재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세션의 주제는 독서교육 새롭게 보기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교육과 관련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서교육을 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독서교육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달라진 시대에 맞는 독서교육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학생들이 결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을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발제해 주실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발제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양성욱 장학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구산중학교 허우정 선생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방문여자고등학교 이장우 선생님이십니다. 네, 현장 참가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 현장에는 인천 남중학교 윤석화 교감 선생님, 해밀학교 조은영 선생님, 서창중학교 김희정 선생님, 선학중학교 박인숙 사서 선생님, 그리고 동암중학교 문명순 안명숙 학부모님과 남부교육지원청 송미라 장학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고개를 돌리셔가지고요, 카메라를 보시고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화전초등학교 박미정 선생님, 효성초등학교 박수진 선생님, 상정초등학교 봉혜영 선생님, 박종숙 선생님도 참여하고 계시고요. 부일여자중학교 양혜란 선생님, 구산초등학교 이유선 선생님, 박규진 선생님, 효성초등학교 신지영 선생님, 연안초등학교 지미선 선생님, 그리고 남인천여 중에서 변지은 학부모님, 농국중에서 문성우 학생, 청포도 도서관 유성민 관장님, 이재영 청소년 지도사님, 인천시 교육청 마을교육지원단의 남지연 장학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손을 흔들면서 다 같이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오늘 세션을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온 오프라인 참석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약 90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를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양성욱 장학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성욱 장학사님께서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독서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혁신지구 책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양성욱 장학사님께서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책동네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독서교육 새롭게 보기 세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남부교육지원청 양성우 장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발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보다 발전적인 독서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책일 겁니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저희 지원청 앞에 있는 문학소매점이라는 동네 자그마한 동네 책방이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시간이 나서 그 문학소매점에 들어가서 이제 책을 보는데 책 표지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책인지 알지 못하고 일단 집어 들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 나가는데 이 휴남동 서점은 크고 작은 상처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휴남동 서점이라는 공간을 안식처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주제를 가진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꿈꾸는 독서교육도 이러한 조그만 동네 책방에서 시작이 되는 독서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저희 그 마을과 함께하는 책숲 둘레길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독서교육 생태계의 중심인 지역서점은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 사업 중의 하나로 저희는 책동네 산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배다리 책문화 책방 거리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도 촬영이 나왔었던 한미서점을 비롯해서 나비날다, 마시와 같은 많은 지역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서점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독서교육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역 서점일까?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입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참여자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대형 서점이 아닌 동네에 있는 서점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동네 서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가 가더라도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을의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하는 책 읽는 문화 조성의 최적의 공간으로 동네 서점들 또 동네 책방들은 지금도 우리 옆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네 서점, 지역 서점과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남부 관내 학교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 책과 학교를 잇는 책마을 남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하면서 책마을 남부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독서 교육으로 일상적인 소통을 나누고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다 함께 성장하는 역량 강화 연수 워크숍을 통해서 책과 학교를 잇는 책마을 남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남부 독서 공동체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부 독서 공동체는 학교에 저희 남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독서 교육 담당자뿐만 아니라 저희 남부 관내에 있는 공공도서관 그리고 마을 단위의 작은 도서관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마을 학교의 독서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까지 거의 200여 명에 가까운 많은 독서 공동체가 밴드를 통해서 자기 속해 있는 기관의 어떤 내용들을 서로 알리고 또 교육청의 독서교육 소식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또는 학부모들과 독서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설 소통의 도구로 저희는 네이버 남부 독서 공동체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해 주신 우리 그 현장 참여자분들 중에서도 남부 관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독서 공동체 밴드에 가입하시면 많은 정보들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마을 기반을 하는 독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독서 공동체 안에는 작은 도서관 또 공공도서관이라는 그 책과 관련된 특화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저희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독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고
늘 상시 소통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아무튼 완성 마을 그림책 사업입니다. 이 마을 그림책은 인천에서 나고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자라나갈 각자의 저마다의 결대로 성장할 우리 남부 학생들을 위해서 남부 학생들이 살아가는 마을을 이해하고 그 마을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마을 그림책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을 그림책은 동네 서점과 함께하는 그림책이라는 모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한미서점이라고 하는 그 도깨비에 나왔던 저 한미서점이라고 하는 책을 그 배경으로 한 배다리 책방을 소개하는 마을 그림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마쉬는 마음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쉬 책방에서 같이 그 남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을 그림책을 만들어 갔습니다. 첫 번째는 배다리를 주제로 마을 그림책을 만들었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미추홀구와 관련된 마을 그림책을 만들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좀 더 벗어나서 인천 전체,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마을 그림책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동네 서점과 그리고 지역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남부 관내에 이번에 3월 1일자에 많은 새내기 신규 선생님들이 남부로 왔습니다. 학생들은 남부에서 태어나서 남부에서 자라지만 새로 오신 선생님들은 남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내기 선생님과 함께 남부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새내기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이야기를 추진했습니다. 개항장이라는 배경을 가진 책을 가지고 책동네를 산책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다리 책방거리를 탐방함으로 학생들에게 이제 교실에서 만나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을 잘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새롭게 책을 대하고 독서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그 주제들을 신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남부 독서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상반기 때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눴습니다. 저희 사서 선생님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주무관님들, 그리고 마을학교 독서교육 프로그램 담당자분들을 다 모시고서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을 새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같이 사례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반기 독서 공동체 역량 강화 연수는 이제 11월 22일 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개항장에 있는 지역 서점에서 나만의 인생책을 고르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에게 먼저 인생책을 고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각자 만나게 될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동네 서점을 이용해서 인생책을 고르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것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먼저 남부 관내 독서 공동체 가족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동네 책방이 주는 그런 안정감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몸소 체험하고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그림책 전시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저희 그 인천 서점이라는 동네 서점을 이용해서 지금껏 저희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혁신팀에서 선생님들과 또는 아이들과 했던 모든 그림책이나 책들을 전시하고 그것들을 서로 관람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이번에 2022학년도에도 12월 14일, 15일에 칠통마당 내에 있는 인천 서점에서 책방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남부 독서 공동체 또는 남부를 벗어나서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독서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그림책 전시 그리고 뭐 행복 배움학교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동네 서점을 활용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소개해드렸던 이러한 남부교육지원청만의 마을과 함께하는 책숲 둘레길 산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휴남동 서점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휴남동 서점이라는 그 조그마한 동네 책방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안고 있는 그 슬픔,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기쁨들을 내가 아닌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그 휴남동 서점을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도 꿈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서점을 통해서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 우리는 같이 연대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역과 함께하는 책숲 둘레길 산책을 통해 이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발전성입니다. 독서를 통한 마음의 양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성입니다. 지역 서점과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이뤄나가면서 그것들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연대를 꿈꾸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세션의 주제인 독서교육 새롭게 보기와 관련된 책숲 둘레길 산책을 독서교육 새롭게 보기와 연관을 시키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드는 독서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주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도서관 담당자 또는 마을의 도서교육 프로그램 담당자까지 다양한 주체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책 읽는 남부 마을을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마을을 통한 인천 이해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이 인천에 대해서 이 동네 서점을 활용한 이 책마을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인천 이해 교육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우리 학생들의 결을마다 성장할 수 있는 학생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인천 교육을 위해서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의 마을과 함께하는 책숲 둘레길 산책을 2023년에도 꾸준히 동네 서점과 연계하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책숲 둘레길 산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양성욱 장학사님께서 마을과 함께하는 독서교육 방법으로 지역 서점 또는 동네 서점과 함께하는 독서교육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독서 교육을 위한 마을 지역 서점과의 연대와 협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고민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성욱 장학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종합 토론 시간에 좀 더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허우정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허우정 선생님께서는 현재 구산중학교에서 사서 교사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허우정 스님께서는 인천이 품은 세계 문화와 역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네요. 네, 학생들하고 저는 자료를 찾고 읽고 그걸 정리해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독서교육에 접목해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독서교육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유학기 수업과 동아리 수업을 연계해서 독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보통 2시간 또는 3시간 블록 타임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 시간이었고요.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이라 하면 요즘은 한창 온책 읽기 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학생 이런 경우 있었어요. 코스모스를 가져와서 친구가 빌려가고 다른 친구가 너 그 책 정말 다 읽어?
그 중에 일주일 만에 다 읽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독서에 대해서 많은 중압감을 가지고 있구나.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어떤 책이든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든 읽어낼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서 읽고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독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요,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 그러니까 정보 탐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정보에서 읽어서 정보의 내용을 분석하고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자신의 자료로 만들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친구의 발표나 자신의 발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료와 친구의 자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자료들은 함께 올리고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수업을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스스로 독서 자료를 고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능하면 열려있는 틀 안에서 어떤 독서 자료를,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또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지역을 알아낸 거에서 새로운 자료를 만들고 공유하고 그리고 그 공유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독서를 수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말씀은 되게 거창한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요.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이 이렇던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협력적 소통 역량이라고 글자 하나가 딱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협력적인 소통이 중요해지는구나 하는 거를 포커스를 일단 뒀고요. 그리고 저희 구산중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포커스로 맞춰서 학교에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인천을 품고 세계를 향하는 동아시아 시민이라는 교재를 이제 만들어낸 거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중에서 일부를 학생들하고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독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찾으시면은 이렇게 교재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서 저희는 이 꼭지, 독립운동의 길을 따라서라는 이 꼭지를 모티브로 해서 독서 교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인천 지역 자체에서 근대화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물론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모든 과정에 있어서 다 일률적으로 다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과거와 현재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웹상에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웹상에서 실천해야 될 유의점 그리고 자료를 만들 때 저작권법을 지키는 방법 그 다음에 종합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스스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정보를 만들어냈는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결과물을 만들 것 그리고 최종 발표에서는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반드시 칭찬하기 학생들이 의외로 그 중학생쯤 되면은 칭찬을 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은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가능하면 칭찬할 수 있도록 친구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잘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처음에 도입할 때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흔적들이 옛날 흔적과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면 잘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느 지역에 많이 모여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할 때 아이들이
잘 모르고 어쩌면 선생님들도 잘 마치 접근해 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인천 계양장 역사 도보 여행이라는 자료집이 올라가 있습니다. 꽤 오래돼서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2010년이니까요. 예. 그래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자료를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료냐면요. 이렇게 매 페이지마다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모던보이, 뭐 국제도시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가지고 그 마을을 탐사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어 놨는데요.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준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예쁜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이 지도를 보여줬고, 이 지도를 보여준과 동시에 보면은 옛날 그림들, 옛날 사진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어서요. 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시 자료를 제시했고요. 결국에는 탐색하고 읽기죠.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이 주제가 정해졌을 때 자료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읽고, 그리고 그 자료를 결과물로 만들고,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보시면은요. 이건 조금 전에 하면은 이거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책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PPT로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자료를 찾는데 웹상에서 자료를 찾았을 때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은 역사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고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검토해 보는 걸 제시를 했고요. 아무 자료나 내려받아서 마구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작권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진의 출처를 반드시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자료를 만드는 것은 구글 드라이브 프레젠테이션에서 협업해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하는, 공유하고 발표하면서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칭찬하기.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평가는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를 제가 제시를 하진 않았거든요. 나중에 다른 팀이 이제 할 때 보니까 자기 평가는 자기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발표를 했는지 메모하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구글 드라이브 이용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하는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구글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예시 자료를 제시를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새로운 걸 만들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그 예시 자료를 사본 저장하기로 스스로 저장하고, 저장된 사본을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 바꾸고 거기에 이제 사진을 넣고 출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문서를 공유할 때 접근 대상과 접근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부여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만든 자료인데요. 제일 밑에 제일 작게 URL 출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URL 제공하고 본인이 왜 이 사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해서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너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질문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미 노트북이 다 지급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핸드폰이 편한가 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편집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핸드폰으로 충분히 편집은 할 수 있었는데 기능에 있어서 컴퓨터보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컴퓨터로 편집을 하면 좋습니다 제시했고, 제가 사본으로 아이들한테 공유해 준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URL을 보냈더니 아이들이 카카오톡이 PC에서는 좀 작동이 PC 버전이 없어서 안 되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본인의 메일로 보내고 본인 메일에서 다시 열 수 있다. 아이들이 URL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그게 그대로 진행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글 계정이 자기 게 아니라서 내가 이걸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하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본인 구글 계정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작업하려면 핸드폰에서도 작업하다가 컴퓨터에서도 작업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해서 동기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유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른 친구들이 나의 자리에 와서 접근해서 수정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옛날의 인천, 지금의 인천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에서는 이제 주제였던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을 때 인천과 러시아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인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학생들이 겪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지 독서를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고요. 인천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독립 운동에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상설 선생님과 최재형 이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 두 분의 이름 성함만 알려주고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찾고 그분들의 자료집이나 독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웹상에서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러일 전쟁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상설 선생님의 평전이 있어서 찾았는데요. 마침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다 하더라도 한 권밖에 또는 두 권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전체 읽기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웹상에서 자료를 찾았을 때 인터넷 서점에서 일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아이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의 평전을 열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적어도 서문 이상의 앞부분까지는 다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이상설 선생님의 평전 이 책을 열어서 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일부 책의 일부분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구나.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그런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웹상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좋은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학생들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시다 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그 중에서 일부 짧게 골라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들의 정리를 할 때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역사넷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1년에 탐색하고 읽고 그 다음에 읽은 것을 나누고 서로 평가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공유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되는 것을 찾다 보니 인천에 러시아와 관계된 한방마을이 있더라고요. 연수구에 있는데요. 물론 구산중학교는 부평에 있어서 부평 역사박물관만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러시아와 관련되는 마을이 우리 인천 안에 있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방마을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고 한방마을 안에는 러시아 또는 러시아에 이제 적을 두고 있긴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고려인 2세, 3세들이 모여 사는 거기 물론 우즈베키스탄에 그 중앙아시아의 아스탄스탄 되어 있는 그 나라들에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인천의 한방마을과 국적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국적법과 관련해서는 2021년 4월 26일 날 우리나라에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신문고에 10만 이상의 반대하는 의견들이 모아지고 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국적법에 대해서도 학생들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적법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도 국적법의 일부분이 조금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뀐 것들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방마을은요. 연수구에 있고요. 아이들하고 그와 관련되는 걸 이제 검색하고 자료를 찾다가 이런 기사를 찾았어요. 가장 최근 기사에 한방마을 고려인 주민회장이 인터뷰한 내용이었고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학생들이 어떤 작가님이나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함께 하고 있고 연락을 편지를 쓰거나 여기 반드시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이 있으니까 혹시 본인이 질문이 있거나 이의 제기할 것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로 충분히 연락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아이들이 궁금한 거, 막 학생들한테 쪽지를 받아서 이 기자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기자님이 전화 받아주시고 응답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고려인 주민회장 이 빅토리 이분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쭉 읽어보고 국적법이 고려인 2세, 3세들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분들의 자녀들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떤 국적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게 되고 막연하게 국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학생들도 이런 내용을 보고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발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정보를 찾고 읽고 그리고 찾고 읽으면서 법과 관련되는 거는 인터넷 기사로도 찾을 수 있지만 법령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법무부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개정안에 대한 신문 기사나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포털을 통해서도 다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것을 발표하면서 나누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정리할 때 반드시 그 본인이 이용한 정보에 대해서 참고문헌을 정리하도록 학생들에게 제시를 했거든요. 참고문헌을 적을 때는 APA 스타일, 그 시카고 방식이라고 하죠. 논문에 주로 많이 쓰는 APA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서술화 쓰면 좋겠다. 그래야지 저작권법도 준수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자료를 만든 것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믿을 만한 자료다. 이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구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다 해서 학생들한테 다른 수행 평가를 할 때도 선생님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더라도 참고문헌을 정리해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해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또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게 학생들이 정리한 자료 중에 일부인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중학교 1, 2, 3학년이 다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국적법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 본인이 이용한 기사문들의 주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본인이 이 자료를 읽을 때 어떻게 출처를 이용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을 학생들하고 함께 즐겼고요. 경청 발표할 때는 학생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기를 했는데요. 이 남학생이 적은 평가거든요. 좀 건조하긴 한데 굉장히 꼼꼼하게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그리고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의 기록을 또 보고서는 저렇게 이 친구의 나는 이런 부분을 봤는데 저 친구는 이런 부분을 봤구나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는 각자의 평가를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마을 지도 만들기하고 마르코프차 만들기를 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사실은 한방마을에 2학기 때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다시 시작이 심해지면서 함께 거기 한방마을을 찾을 기회를 좀 빼앗겼는데요. 그래서 한방마을 지도 만들기를 하면서 한방마을 안에는 굉장한 맛집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쉽게 맛볼 수 있는 러시아 음식들,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중앙아시아 쪽의 스탄, 그 나라들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학생들하고 지도를 찾는 방법하고 지도에 어떤 거 기록하면 좋을지 그러면 그런 음식점에서는 뭐 어떤 음식이 나오는지 막 찾다가 당근김치, 마르코프차라 그러거든요. 원래 러시아 쪽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일대에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인들이 가 있을 때 중앙아시아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옮겨져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한국의 김치를 만들 수 없어서 무도 없고 그래서 만들었던 게 당근으로 만든 김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김치 너무 맛이 좋아서 러시아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김치가 됐다고 지금도 러시아에 가면은 음식 나오고 이
한방마을의 음식점들에 가도 다 밑반찬으로 그 마르코프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마르코프차를 먹으면서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마르코프차 만들기도 해봤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어쩌면 저는 사실은 먹어봤고 했지만 아이들은 못 먹어봤을 테니까 예, 러시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찾아보고 그 레시피에 따라서 재료를 준비하고 학생들하고 함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다 정리하면서 한방마을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한방마을 지도 만들기에 제가 한 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아이들이 가보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음식점들이랑 예, 맛집들이랑 예, 그래도 좀 근사한 뭐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이제 도서관 놓고 아이들이 막 주차장도 놓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뽑았으니까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진을 넣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넣고 하면 하나의 지도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한방마을이 인천 안에서는 굉장히 사건하고 많은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밝고 따뜻한 곳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내심 있어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내심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실제로 도서관 독서교육이라 하면은 반드시 뭐 다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보를 스스로 찾고 읽고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고 그걸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우정 선생님께서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지역 안에 있는 역사적인 기록, 또 장소 등에 관해 정보 탐색, 분석, 종합, 또 평가 후의 소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수업 사례에 대해서 발제해 주셨습니다. 지역에 대한 연대와 순환이라는 큰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궁금하신 점들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토론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이장우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장우 선생님은 방문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장우 선생님께서 책놀이, 독서에 게임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장우 선생님을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방문여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허우정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한방마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연수구에 살면서도 사실 한방마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연수 마치고 나면 한번 좀 방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발표할 내용은 책놀이 그 읽기에 게임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책놀이라는 이름 아마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독서 교육을 할 때 많이 부닥치게 되는 교사들의 어떤 그 불만들, 학생들의 불만들 그걸 잠깐 좀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먼저 그 교사들의 이제 그 독서 교육에서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 불만들을 한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제 아이들이 그 책을 안 읽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뭘 물어도 애들이 도대체 대답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얘들아 혹시 그 뭐 이거 책 읽고 난 다음에 내용 기억나는 거 없니?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넌 어떻게 느꼈니?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나빠요. 짜증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런 정도로만 뭘 물어도 잘 대답을 안 하는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독서 교육에서의 불만은 교사들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의 그 불만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뭘 꼭 책을 읽은 다음에 도대체 뭘 그렇게 막 그 물어댄다는 겁니다. 야, 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해? 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
뭐 기억나는 거 없어? 그럼 이럴 때마다 학생들은 사실 뭐 읽고도 기억도 안 나고 느낀 점도 없는데 괜히 이제 짜증 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불만은 책을 읽으면서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좀 얘기하려고 치면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또 짜증을 내신대요. 왜 짜증을 내냐면은 야, 책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 조용히 읽는 거야. 그렇게 시끄럽게 읽으면 안 돼. 좀 조용히 읽어.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 조용히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토론 좀 해볼까? 이거에 대해서 누구 좀 말해볼 사람? 그러면 사실 그냥 혼자 읽고 별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합니다. 야, 독서라고 하는 건 말이야. 함께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 생각이 깊어지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책을 읽는 거야? 하면서 또 짜증을 내십니다. 게다가 이제 이거로만 끝나면 되는데 야, 책을 읽은 다음에는 읽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도 하고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해야게 더 오래 남는 거야 하면서 뭐 독서 기록, 뭐 수행 평가, 발표, 온갖 그 과제들, 기록물들을 이제 남기라고 이제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생각하는 어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진지해야 하는 거, 무거워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독서라고 하는 것이 뭐 진지한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독서에 대해서 어떤 진지함만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어떤 책에 대해서 그 몰입을 좀 방해하고 책과 가까워지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이제 몰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몰입할 때는 바로 게임할 때죠. 여담입니다만 오늘 저희 아들이 1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왜 12시 반에 일어났냐면은 새벽 5시까지 게임을 하더라고요. 대학생인데. 자, 근데 이제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제 진지합니다. 일단 게임에 그냥 몰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게임은 혼자서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하는 이제 그런 게임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팀원들과 이제 다양한 이제 소통을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책 읽기도 저런 놀이나 게임처럼 즐거울 수만 있다면 학생들이 더 몰입하고 더 이야기도 나누고 더 좋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이제 책놀이의 이제 고민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책놀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처음 생겨난 건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아마 초등이나 이제 유아교육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다루졌던 그런 개념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학술 용어로 많이 이제 그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이라는 그 단어에다가 피케이션이라는 이제 단어가 이제 합성이 돼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이제 많이 활용화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육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곳에 적용을 이제 시켜서 긍정적인 어떤 교육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놀이 역시 그 큰 범주로 보자면은 바로 이러한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한 이제 범주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쟁과 협동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게임은 혼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누군가와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1대1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여럿이 이제 팀 대항으로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경쟁이라는 구도 속에 서로 이제 협동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규칙과 행운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이제 규칙 하에서 그 진행이 되고요. 또 정해진 그 규칙으로만 가게 되면은 너무 또 이제 일방적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 어떤 반전의 요소 같은 것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행운 카드라든지 뭐 조커라든지 하는 이제 그런 그 게임의 이러한 요소들이 책 읽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게임의 요소들이 책 읽기에 반영이 되면 그리고 참 죄송합니다. 자발적 참여라는 거죠.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억지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는 없죠. 내가 이제 즐겁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요소들이 이제 책 읽기에 이제 도입됨으로써 학생들은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몰입 행위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거 재밌네 하면서 뭔가를 또 해보고 싶은 그러한 그 동기가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것이 바로 이제 책놀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그 목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책놀이를 해야 하고 또 하고 싶은 이유를 이제 몇 가지를 한번 그 정리를 해보자면요. 가장 큰 것은 바로 이제 재미와 몰입이 주는 효과입니다. 책 읽기, 독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강요된 어떤 그런 그 바탕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 책 읽기를 이제 계속 요구한다면 학생들은 사실 책을 안 읽고 책을 더 멀리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책놀이를 이제 독서 활동에 적용하게 되면 아이들은 이 놀이라고 하는 그 놀이 자체가 주는 이러한 재미, 그걸 통해서 책 읽기 활동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몰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통과 협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놀이를 하게 되면 같은 팀원들끼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상대방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게임에서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면 그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은 협력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 들어가서 소통과 협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큰 효과는 학습 동기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변화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억지로 이제 읽어야 되고 또 읽으라니까 읽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내가 왜 책을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거의 갖지 않았던 아이들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즐겁게 놀이를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전에는 좀 지루하고 답답한 거였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들도 나눴고 그래서 이런 거 재밌었어. 나도 다음에 한번 또 책을 읽게 된다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이런 얘기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그 동기나 태도가 확실히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좀 즐거운 화면으로 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저는 그 동아리에서 이제 독서 동아리 활동과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책놀이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 모든 것이 모든 수업 시간에 이 모든 책놀이가 다 동원된 건 아니고요. 각각의 요소들마다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 책놀이들을 이제 적용을 한 사례들입니다. 특히 이제 독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진도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모여서 이런 이제 놀이들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책놀이의 그 특징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어떤 그 독서 활동들이 그 독서 후 활동에 이제 집중이 되었다면은 책놀이는 읽기 전, 중, 후에 모두 다 이제 그 적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뭐 어떤 놀이들은 읽기 전, 중, 후 모두에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놀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4권 정도의 책을 읽고 학생들과 독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책놀이를 하면서 그 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어 수업 실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책놀이들을 이제 많이 적용을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놀이를 많이 적용하는 수업은 주로 이제 그 소설이라든지 시를 배울 때 하는 이제 문학 수업의 책놀이들을 많이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책놀이들은 시간 관계상 뒤에 그 파일 뒤에 그 잠깐 간단한 이제 소개가 이제 실었고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북적북적 책놀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거기에 이제 자세하게 있고, 그래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메일로 이제 그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뭐 마음이 통통이라든지 질문 만들기 논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정의의 종류배라든지, 여기는 지금 쓰이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는 또 이제 OX 그 방탈출 게임을 활용한 그런 게임들도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책놀이를 이제 그 여러 스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하다 그 놀이를 해서 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거 하다 보면은 어떻게 진도 다 나갈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책놀이를 하게 되면 진도 많이 못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아주 예전처럼 그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야 되는 이제 부담도 좀 이제는 많이 덜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진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은 뭔가 좀 내려놓으시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교사 혼자서 수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가지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과연 학생들이 이러한 그 머릿속에 남는 게 과연 그 10가지가 과연 다 남을까? 그건 아니겠죠. 많은 학술 발표에도 나왔던 것처럼 교사가 1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내용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1개 내지 2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놀이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수업의 양은 한 절반 정도, 많으면 한 3분의 2 정도, 보통 한 절반 정도 양을 다루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학생들의 어떤 그 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 나면은 5개 중에서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아이들이 기억을 하고 있거나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학습의 어떤 분량보다는 어떤 깊이, 질적인 면을 따진다면은 책놀이가 주는 그런 효과들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또 이겁니다. 책놀이. 나도 그 예전에 뭐 그 놀이 그런가 해봐서, 나도 예전에 해봐서 아는데 애들 뭐 즐겁기는 합니다. 근데 즐겁고 웃고 그냥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애들 뭐 남는 게 없어요. 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책놀이를 약간 이제 오해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책놀이는 단순한 어떤 놀이라기보다는 고도로 이제 그 계산되고 계획된 그런 하나의 그런 활동, 교육 활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 놀이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은 그 놀이 속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고도의 어떤 계획과 그리고 교육적 목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책놀이를 했던 내용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소설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소설을 읽고 줄거리 물으면 거의 3분의 2 이상의 아이들은 뭘 읽었는지 기억을 못하거나 횡설수설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책을 한번 이제 읽게 한 뒤에 이제 각자 이제 OX 퀴즈를 각자 4개 해서 서로 이제 짝끼리 맞바꾸게 해서 이제 풀어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낸 이제 또 OX 퀴즈를 다시 또 학생들한테 제시를 하고, 이거를 이제 OX 피라미드 퀴즈라고 해서 이제 OX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맨 끝에 가면 어떤 이제 번호가 나오는 방탈출 게임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학생들과 이것들을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거의 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교과서에 실린 그 작품의 줄거리를 거의 대부분을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런 간단한 어떤 게임의 요소를 이제 동원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을 하게 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놀이에 관심을 갖게 되면, 혹은 나도 한번 이렇게 책놀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나도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잘 안 됐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간단한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경쟁보다는
좀 더 협력을 강조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은 뭐 가위바위보라도 반드시 이겨야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나치게 이러한 그 경쟁을 이제 강요하다 보면은 그 게임에서 그 지고 또 소외되는 학생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게임은 이제 계속 어떤 학생이 계속 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게임에 어떻게 될까요?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방관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게임을 이제 구성할 때에는 어떤 단순히 어떤 지고 이기고의 그 방점을 두기보다는 그냥 경쟁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그 형식이 틀에서 서로 같이 협력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게임을 이제 구성하고 진행을 하도록 좀 뭐라고 할까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상은 재미와 즐거움인데 우리 아마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야 이거 제일 잘한 그 분단 혹은 제일 잘한 모둠한테 뭐 사탕 상품으로 줄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뭐 게임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상품을 타내기 위해서 아이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달려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그 원래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 상품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겼는데 왜 제가 이겼다고 해서 상품은 제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지나친 보상, 반드시 뭔가 그 물질적인 그러한 그 보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책놀이가 가져다주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될 위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런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보상이 꼭 먹을 거라든지 이런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 참 잘했어. 그래 여기도 잘했고 여기는 더 잘했네 하면서 아이들은 이렇게 칭찬을 해주더라도 크게 만족을 하고 그 게임 자체에서 이미 재미를 즐겼기 때문에 그 보상을 크게 이제 중요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즐거운 책놀이를 위한 이제 마지막 그 조언을 드린다면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미 시중에는 이제 이러한 그 보드 게임 그 어떤 교육용 보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규칙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규칙을 설명하다 보면은 뭐 20분, 30분이 지나가고 또 막상 또 아이들한테 또 이걸 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은 또 질문을 계속하고 그리고 또 그 게임이 뭐 10분, 20분 내에 또 끝나는 그런 게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간에 그냥 하지도 못하고 흐지부지 이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게임은 특히 이제 무슨 뭐 부루마블이라든지 이런 류의 게임들은 굉장히 그 보드판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속 그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것을 준비하는 교사들도 부담스럽고 학생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그 책놀이를 이제 이런 독서 활동이라든지 수업 활동 시간에 만약에 활용하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종이 한 장 깔고도 얼마든지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단순한 그런 도구들 그리고 게임 규칙도 길어봐야 한 5분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이것을 준비하는 교사도 그것을 또 즐기는 학생들도 별 부담 없이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책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처음에 이제 생긴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이제 생겨왔던 것이었고요. 이 책놀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교육 현장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파급되기를 이제 원하는 이유는 아이들끼리 좀 더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서로 협동하는 그런 그 교실을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확실하게 이제 요즘 들어 많이 느끼게 된 거는 아이들이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야기 서로 이제 소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내 머릿속에서 여과되지 않은 생각들을 상대방한테 이제 직접 이야기하고 그것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들을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되면 분노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이제 소통이 부족한 오늘날의 이런 교육의 어떤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책놀이가 추구하는 서로 이제 논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이런 과정을 자연스러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러한 그 배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책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 이제 하자면은 우리 독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아이들도 즐겁고 학생들도 즐거워지려면 우리가 좀 이 어깨에서 조금은 좀 힘을 좀 뺀다면 좀 더 이 책놀이가 죄송합니다. 독서가 좀 더 가벼우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활동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짧지만 오늘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만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우 선생님께서 그 독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즐겁고 재미있는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놀이를 접목하여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함께 연대하는 독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미처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이어서 진행되는 종합 토론 시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발제를 해주신 세 분 발제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분의 발제가 다 끝나고 지금부터는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참석하신 참석자님들과 또 발제하신 발제자님들 간에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통해서 독서 교육 새롭게 보기에 담긴 속 깊은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발제자님 바로 시작하셔도 될까요? 물 한 모금.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세 분 발제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학교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독서 교육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교실을 벗어나서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어떤 서점을 이용한 그런 독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시고 또 실천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깊은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발제자님들께서 이제 2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동안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미처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시는 참석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제에 맡았던 양성욱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교육기관이 아니고 교육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독서교육의 대상은 학생들이 아닌 선생님들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 이장우 부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떤 독서교육을 함에 있어서 선생님의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아이들의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아까 그 아이들이 얘기했던 불만들을 제시할 수 있는, 자제시킬 수 있는 독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저희 지원청의 이제 사명, 목적, 독서 교육의 목적이었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었던 그 책동네, 책숲 마을 그 둘레길 산책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과 함께 책을 고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런 사업을 하면서 동네 책방의 이제 사장님들,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와서 책을 고르는 행동을 원하셨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어떤 주제를 뽑아서 내 삶에 또는 내 가치관에 어떠한 뭔가를 심어야겠다라는 그 거대한 목표가 아니고, 아이들이 집 앞에 있는 동네 책방에 편하게 와서 책을 고르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책을 쉽게 접하고 또 그 고르는 과정 속에 내가 원하는 책을 만날 수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독서 교육의 시작이 아닐까, 이제 동네 책방 서점의 그 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늘 얘기할 때 선생님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반드시 좀 실천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새롭게 독서에 대한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그 꿈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십사 늘 이제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제 그 독서 교육에 새롭게 보기는 선생님들도 힘을 빼고 또 아이들도 어떤 책에 대한 부담감이 아닌 그냥 내가 어디에 그 편안한 집 앞에 가서 그냥 슬리퍼를 신고 집 앞에 있는 서점에 가서 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거. 비단 뭐 그 흔한 남매와 같은 그 학습 만화, 그러니까 흔한 남매는 학습 만화는 아니죠. 그런 요즘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넷 교보문고에 들어갔더니 그 흔한 남매가 베스트셀러 그 10위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보다 때로는 어떤 어렵지만 복잡하게 생긴 거지만 학생들이 그것 또한 고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회를 선생님들로 하여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저희 남부교육지원청의 그 지역과 함께하는 독서 교육의 출발점 또 지향점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두 분의 발제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곳 현장에 계시는 참가자분들께 이제 질문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세 분의 발제자 중에서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를 밝혀주시고요.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이렇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교육의 책임이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책임이 이제 가정에서 국한됐던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독서 교육의 역할과 책임 역시 가정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민간화까지 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학생 성공 시대를 열기 위한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하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세 분 발제자님 중에서 혹시 왠지 민관학이 들어가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듯한 부담이 있는데요. 네. 아까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그 남부 독서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민관화학이 서로 늘 소통의 그 상시화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네이버 밴드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 전달을 할 때에는 사실 일반 작은 도서관이나 또는 마을 교육 그 프로그램에서 학교로 어떤 홍보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교로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의 방법은 저희 지원청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되는 방법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의뢰를 하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을 학교에 이제 안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미추홀구의 어떤 작은 도서관에서 이러한 뭐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어떤 책문놀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학교에 안내를 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또는 저녁을 이용해서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정에서의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벗어나서 민관학이 그런 부분에서 협력해서 서로의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법들이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민간하게 함께하는 독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좀 앉아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네. 네, 궁금했던 민간학이 좀 독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여기 참석자분들 중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편하게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강연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 그 프로젝트를 중학생한테 대상으로 진행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연스럽게 발표하셨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주제를 주고 움직이게 하려면 굉장한 노고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아까 소감 보니까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는데 자유학기 통해서 수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동아리 학생 대상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까 평가하기에서 칭찬하기 부분은 동아리 활동에서 아이들이 한 거고요. 이제 앞부분에 있는 이게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스텝대로 한 것은 자유학기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 1학년 대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평가하기를 1, 2, 3학년을 보여드렸고요. 요 꼭지들 중에서 각각의 하나하나 따로 놓고 진행을 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하고는 국적법 관련해서는 작년에 핫 이슈였을 때 학생들하고 같이 기사들도 찾아보고 병념지도 찾아보고 옛날 병념과 개정된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다른 국적을 가진 이가 한국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는 어떤 느낌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야기 나누고, 처음에 아이들이 기사문 자체를 찾는 걸 어려워했지만 이렇게 한번 비카인즈도 이용하고 그냥 포털에서도 이용했을 때 어디가 좀 더 신뢰할 만한지, 또는 어떤 기사는 누구 걸 뺏겼는지 심지어 아이들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교사가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동반해서 같이 찾고 같이 읽어내고 같이 느껴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도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도 선생님도 찾기 어려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은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기자님들한테 직접 연락하기는 아이들은 아직은 어색할 나이니까 제가 대신해서 직접 연락하고 했을 때 아이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 재밌어 하고. 네. 그런 이번에는 어떤 책이 있었냐면은요.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동성애에 관련되는 도서가 있었어요. 이건 동아리 학생들 얘기인데 그와 관련된 책을 함께 읽었는데 같이 동아리 안에서 어떤 아이들은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로 받아들이냐면,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이제 독실한 신자여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랬을 때, 서로 상충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작가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만들자, 그러면서 각자 질문을 많이 만들어서 작가님께 편지를 썼어요. 이메일로 보내고, 그러면은 작가님이 하나하나의 답에 대해서 다 답을 써서 메일을 답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질문들이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는 그 질문들을 다 손편지로 써서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첨부 파일로 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본인이 찾고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정보에 대한 답을 이렇게 친절하게 소통하면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독자로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게요. 카메라 안 봐도 되는 거죠?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 아니요, 그게 제일 부담이 커서요. 네, 안 보고 가는 걸로 가겠습니다. 두 분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 이장호 쌤 같은 경우에는 그 책놀이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혼자 하다 보면 제일 쉽지 않아서 그 모임을 좀 소개시켰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 양성우 장사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 동네 서점, 마을 서점 탐방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책 고르는 기쁨을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을 서점이 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책 고르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굳이 마을 서점을 가지 않아도 학교 도서관을 가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왜 굳이 마을 서점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그 마을 서점마다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점들이 보게 되면 자기만의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책 고를 때 서점 주인에 따라서 책이 좀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이게 단점이면 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 서점마다 특징들이 있는 주제 도서, 테마 도서를 만들고 함께 공유한다면 그런 기쁨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 교육청 차원에서 그 마을 서점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서점마다의 그 특징을 좀 테마가 있는 도서를 판매한다거나 전시한다거나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서점마다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있냐면 학교에서 못하는 다양한 뭐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문화 프로그램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사실 이제 학교는 학교 내에서 일과시 하면 가능하잖아요. 방과 후에 마을 서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걸 이렇게 독려한다면은 또 다른 마을 서점만의 그 사랑방구실 특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거기 특징을 좀 담은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궁금 겸 제안 겸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답변하고 그다음에 이장호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해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그 저희 남부 관내의 지역 서점만 놓고 보면 테마별로 저희 지원청 앞에 이제 문학 소매점이라는 작은 동네 책방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부터 아시겠지만 문학 서적만 팝니다. 예, 그래서 문학 소매점이에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이제 뭐 체험학습이나 그 서점에 갔을 때에는 문학 서적만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 서점 같은 경우에 이제 배다리에 있는 한미 서점 같은 경우에는 신간 도서는 없습니다. 네, 중고 책들이 있고 대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동아리나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을 때 미리 학생들에게 그 리스트를 받고 그거를 미리 이제 서점에 알려주고 그러면 그 서점 대표님이 그 책을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그 세션별로 꽂아놓으면 아이들이 그 책을 골랐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발제해 드렸던 것은 2022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2023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시교육청과 협업해서 책동네 산책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2023년에는 올해 했던 방향하고 좀 다르게 방금 제안해 주셨던 것처럼 좀 테마가 있는 그 지역 책방들을 좀 소개하고 책방 뭐 지도라든지 책방 거리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를 해서 다양한 수요자들이 좀 주제에 맞는 책방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내 또는 교간 학교끼리 이제 교사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학공들에게 설명을 하고 어떤 지역 서점을 통해서 뭐 저자와의 대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저희 이제 지원청 차원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남부 관내에 화도진 도서관하고 주안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가에 대한 인력풀은 저희 지원청에서 범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강사님을 소개받을 때에도 늘 그 도서관에 이제 연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지역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과 후에 또는 일과 후에 선생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책을 만날 수 있고 또 작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업들을 좀 더 구상해서 좀 더 치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을 소개하는 게 지금 약간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소개하는 게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이제 책 친구라고 하는 그 모임입니다. 이름이 책 친구고요. 한 달에 이제 2번씩 이제 모여서 책놀이에 대해서 서로 이제 그 공부하고 나눔을 이제 하는 모임인데요. 2015년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이제 책놀이와 관련된 이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각 선생님들이 그 실제로 이제 개발한 책놀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같이 이제 시연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날 이제 같이 공유한 책놀이를 각 학교별로 이제 가서 그것들을 이제 서로 다시 또 시행해보고 피드백을 이제 주고받는데요. 저희 모임의 특징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이제 도서관, 사서 분들이 이렇게 좀 약간 다목적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은 각 학교 급별에서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모아놓은 이제 이러한 그 노하우들을 저희끼리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선생님들한테 이제 서로 보급하고 이제 하기 위해서 책놀이 그 연수도 이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아이스톡이라든지 이런 걸 연락을 해주시면은 이런 책놀이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으시니까요. 항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오시면 언제든지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참석해도 되나요? 그렇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계속 눈빛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 이장훈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수업 그 책놀이 관련된 수업을 문학 작품에서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그거는 물론 아니고요. 아, 책놀이의 장점은 전천후입니다. 문학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비문학 작품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여러 이제 책놀이들을 이제 그때그때 알맞은 책놀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용 파악하고 주제 파악을 하는 이제 그런 책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만 이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서관 활동이라든지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책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본인이 또 적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놀이 기존의 이제 책놀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고 이 중에서 나한테는 이런 것들이 맞겠다 하는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직접 적용해 보시고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으로 조금 더 확대해 가시면 좀 부담이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국어의 모든 그 영역에서 책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문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국어에서는 그 어떤 제재가. 그래서 저도 국어교사인데 예. 궁금해서요. 동종업종에 종사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법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예. 비문학 지문도 되게 어려운데 아까 읽기 전, 중, 후 그게 질문지가 되게 좀 이렇게 패턴이 같은 건지 아니면 그 제재별로 약간 다르게 구성을 하는지 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참여를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뒤로 빼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를 유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다려주는 좀 그런 시간도 이렇게 있으신지 그런 거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문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 책놀이가 있냐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다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있고요. 요즘은 또 이제 특히 이제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해력과 관련된 그러한 놀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문법에서 제일 학생들이 기본이 되는 게 아이들이 품사 구분도 못하고 문장 성분 구분 못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여러 가지 놀이들이 많이 준비가 있고요. 궁금하신 점 여기서는 좀 길게 이제 설명 못 드리니까 아이스톡으로 이장우라고 이름 치시고 하시면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참여의 문제인데요. 놀이 아무리 재밌는 걸 이제 하더라도
개 중에는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러한 그 수업을 할 때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책놀이를 하다 보면은 그 와중에 자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다만 좀 쭈뼛쭈뼛 참석을 안 하는 아이들이 반마다 한 두세 명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이제 억지로 이제 권유하기보다는 그냥 그 예를 다른 역할들을 좀 맡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판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게임의 딜러처럼 이제 진행을 이제 맡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갖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보면은 좀 행동이 머리는 알겠는데 손이 안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어떤 진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들을 같이 이렇게 한다면 그 학생들도 재미있게 같이 잘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면 네, 이제 온라인으로도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세션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C5 섹션에서 독서교육 새롭게 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경험하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들려줬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공감과 어떤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 세션에 참가하셨던 발제자분들 소감 짧게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발제 순서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장우 선생님, 그다음에 허우정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교실에서의 독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또는 이제 그 마을 분들에게 더 좋은 독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책상 위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리 가까운 곳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까운 곳에 항상 책 한 권쯤은 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독서 교육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깨에서 조금만 힘 좀 빼면 얼마든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깨에서 힘을 빼자라는 그 말씀이 큰 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온 오프라인 참석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만족도 조사가 세션 종료 후에 문자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 혁신 미래 교육을 위해 독서 교육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